1973년 한국에서 10대 남성이 동급생 여성을 성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판사의 판결은 충격 그 자체였죠. 당시 재판부는 1심에서 남성에게 징역형을 선고했으나 2심 판사는 그럴 게 뭐 있느냐, 기왕 버린 몸이니 오히려 짝을 지어줘 100년 해로 시키자라고 발언했습니다. 법원 중매, 이것이 성범죄 피해자를 보는 70년대 우리의 인식이었습니다. 이탈리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1960년대 이전부터 재활 결혼이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여성을 납치해 순결을 잃었다는 이유로 성범죄자와 결혼을 시키는 악습입니다. 이 악습은 도시나 시골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이 악습의 정면으로 대항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프랑카 비올라. 아버지와 함께 포도농장을 꾸리던 그는 지역 마피아의 아들에게 납치되어 일주일을 넘게 인질로 잡혀 유린당한 후 재활 결혼을 하자는 말을 거부해 세간의 화제가 된 여성입니다. 프랑카 비올라는 강간범이 피해자와 결혼함으로써 자신의 범죄를 소멸시킬 수 있는 법 조항을 폐지하는 데 지대한 영향을 주었습니다. 그녀의 일생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프랑카 비올라는 이탈리아 시칠리아 지방 알카모라는 마을에서 농부의 딸로 태어났습니다. 포도원을 운영했지만 궁핍한 삶이었습니다. 15세가 된 비올라가 여기저기서 혼처를 제안받는 예쁜 여성으로 자라자 부모는 밥은 굶지 않겠다는 이유로 그 지역 마피아 돈 멜로디의 막내 아들 필리포와의 결혼을 주선합니다. 필리포는 예쁜 비올라가 마음에 들었습니다. 두 사람의 약혼 일주일 후 필리포는 사고를 칩니다. 태생이 마피아 아들이니 정해진 수순이었습니다. 절도 혐의로 기소되어 1년간 옥살이를 합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나도 필리포는 어디서 무얼 하는지 고향으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비올라의 아버지는 이러다 평생 과부가 될지 모르는 딸을 위해 약혼을 파기하고 마피아의 아내가 될 뻔한 비올라를 간신히 정략 결혼해서 해방시킵니다. 그리고 다른 남자와 결혼하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자유는 짧았습니다. 다시 1년 후 필리포가 근처에서 목격되고 있다는 소문이 들립니다. 필리포는 파기된 약혼이지만 비올라를 갖겠다는 얼토당토하는 욕심을 부리기 시작합니다. 게다가 비올라가 다른 남성과 결혼하기로 했다는 이야기를 듣자마자 눈에서 불이 납니다. 이성을 잃은 필리포는 납치라도 해서 비올라를 자기 신부로 만들겠다는 끔찍한 계획을 세웁니다. 처음에는 비올라와 부모에게 좋은 말할 때 마음을 바꾸라고 하지만 비올라가 단호하게 거부하자 위협이 시작됩니다. 어느 날 필리포는 마피아 동료들과 농부의 집에 들이닥쳐 비올라를 납치하고 알 수 없는 장소로 데리고 갑니다. 여린 외모지만 마음은 강했던 비올라. 납치 결혼이라는 상황이 눈앞에 놓였지만 절대 굽히지 않았습니다. 필리포는 장소를 알 수 없는 시골집에 8일 동안 그녀를 감금하고 친구들과 함께 때리고 몹쓸 짓마저 서슴없이 하며 결혼을 동의하라고 강요합니다. 결혼하지 않으면 그녀에게 버린 몸이라는 불명예를 씌우고 가족들도 가만히 두지 않겠다고 협박합니다. 당시 실제로 시칠리아 법은 여성 강간에 대한 처벌이 규정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강간 피해자임에도 결혼을 하기 전에 처녀성을 잃었다는 이유로 도나 베르고 났다. 글자 그대로 부끄러운 여성이라는 낙인이 찍혔습니다. 성범죄 피해자에게 2차, 3차 가해를 한 말도 안 되는 관습이죠. 이 상황을 벗어나야 했던 비올라는 결혼 제안에 동의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풀려난 직후 경찰서로 달려갑니다. 당시 개념으로는 상상할 수도 없는 용기 있는 행동이죠. 그녀는 자신은 마피아와 결혼하지 않을 것이며 납치와 강간으로 그를 고소하겠다고 결심합니다. 경찰서에 진술서를 작성하고 필리포 무리를 고소하면서 그녀와 그녀의 부모는 반복적으로 마피아의 위협을 받습니다. 자그맣게 농사를 짓던 가족의 유일한 수입원인 포도원도 방화 사건으로 불에 타버립니다. 기존 사회 통념과 다른 그야말로 센세이션을 일으킨 소녀의 발언은 지역 언론을 움직입니다. 결국 이 문제는 이탈리아 의회까지 거론되고 해외 매체마저 주목합니다. 당시 사람 2명만 모여도 비올라의 재판에 대해 떠들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어떤 숭배자도 시칠리아의 프랑카만큼 사람들을 부르지 못한다라고 크게 헤드라인을 달고 해당 사건을 보도합니다. 씁쓸한 일이지만 해외 언론까지 주목한 이유는 프랑카 비올라의 미모도 한몫했던 듯합니다. 신문들은 일제히 비올라를 묘사하면서 청순하고 날씬하고 예쁘다라는 묘사를 넣곤 했습니다. 어쨌든 여러 가지 의미로 대중의 관심을 끌어낸 재판은 비올라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필리포는 11년형을 선고받고 그의 공범 7명은 4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1966년 프랑카 비올라는 유괴와 강간을 당한 후 범죄자와 재활적인 결혼을 거부한 최초의 이탈리아 여성이 되었습니다. 이후 그녀는 이탈리아의 문화적 진보와 여성 해방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물론 금방 법이 바뀌지는 않았지만 새로운 판례를 만든 것만으로 의미 있는 결과였습니다. 참고로 이 재활결혼,
법원 중매를 가능하게 했던 법조항은 1996년이 되어서야 이탈리아에서 사라졌습니다. 비올라의 극적인 이야기가 얼마나 유명했는지 1970년 오르넬라 무티 주연의 가장 아름다운 아내라는 영화로 제작되기도 할 정도였습니다. 이후 비올라는 어린 시절 친구였던 회계사 주세페 루이 씨와 1968년 결혼합니다. 루이 씨는 10여 년 후 출소할 필리포가 두렵지 않냐는 질문에 그때 죽더라도 사랑하는 사람과 10년을 사는 게 훨씬 낫다라고 말하며 비올라에 대한 강한 애정을 전했습니다. 필리포는 어떻게 됐을까요? 그는 10년 후인 1976년에 감옥에서 풀려나긴 했습니다. 그러나 역시 마피아 짓을 하다가 2년 후에 총에 맞고 객사합니다. 호상 중 호상이었습니다. 교황 바오로 6세는 공개적으로 용기를 내어준 프랑카 비올라와 주세페 루이시 부부에게 감사를 표했습니다. 부부는 이탈리아 전역을 넘어 다른 나라까지 여성 인권과 해방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전했고 악스 폐지에 한 발자국 다가가는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부부는 자녀 3명을 다복하게 낳고 그들의 고향인 알카모 마을에서 여느 가정과 다름없는 일상을 누리며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